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즉 6월 5일부터 백신 4종 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총 4종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그리고 얀센과 모더나까지 4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과연 내가 맞을 백신은 무엇이냐는 거겠죠. 백신 종류가 4종류로 늘어난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 것인지, 또 연령대별로 언제 어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최근에 지침이 변경된 잔여 백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무려 이틀 새에 2번이나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저 또한 얼마 전 잔여 백신에 대한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일부터 잔여 백신 예약은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런데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위탁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 앱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한해서만 전화로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즉 지금까지는 만 30세 이상이라면 잔여 백신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였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잔여 백신 예약 우선권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치명률이 더 높은 고위험군인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더 먼저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와 같이 지침을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침이 바뀌기 전에 이미 예약한 30대에서 50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한해서만 6월 9일까지 잔여 백신이 생길 경우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일부터는 예약 명단에서 아예 제외된다고 해요. 즉 10일부터는 만 60세 이상 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백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0에서 50대 분들도 남은 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는 있지만 아마 젊은 분들께 차례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달까지 고령층의 접종률을 확 끌어올려서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지침이라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신 4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나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 것인가? 자, 우선 이걸 알기 위해서는 각 백신의 특징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단 백신은 크게 2종류가 있어요. 벡터 방식과 메신저 리보액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벡터 방식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해당되고 리보액산 방식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해당되는데요. 백신별 특성을 보면 얀센은 예방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고령층과 젊은 남성에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화이자와 모더나는 젊은 층에서 이상 반응이 더 적고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희귀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이 젊은 층에서 나타날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만 30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국이 40세 미만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권고하면서 국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75세 이상,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30에서 74세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접종 백신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백신마다 접종 간격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얀센은 딱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11주에서 12주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를 맞아도 9월에야 2차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간격이 짧습니다.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에는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30세 미만 군인 화이자, 그리고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예비군, 민방위, 국방외교 관련자 중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얀센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얀센의 경우에는 예약분 외에 약 10만 명분이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잔여 얀센 백신을 60세 이상 미예약 어르신 접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얀센 백신도 노쇼로 인한 잔여 백신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60세 이상 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대상자가 더 없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희망자를 받는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는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의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은 원래 접종이 이번 달 7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고령층의 접종률을 먼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분들의 접종은 7월과 8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죠. 바로 2학기 개학 일정까지 너무 빠듯한 거예요. 빠르게 접종 완료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할 백신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 9월, 10월로 2차가 미뤄지게 되니까 간격이 더 짧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중고 교사,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7월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로써 고령층,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동시에 7월부터 50대를 시작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백신별 공급 일정이나 물량을 고려해서 6월 셋째 주까지 7월 이후에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 정확한 날짜와 백신 종류가 이번 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이 4종류라고 해서 이걸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차 접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에는 화이자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교차 접종을 해본 결과 면역 효과가 더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우리도 교차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맞게 될 백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부디 끝까지 잘 이겨내셔서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